헬기 추락 실종자 수색이 엿새째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새벽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실종되고 부인은 크게 다친 지난 2일 경주 간포 앞바다 어선 전복 사고는 조업 중 발생한 단순 사고가 아니라 화물 예인선과 충돌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포항 남구 호동에서 생활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가동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 앞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엿새째 돼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헬기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됐던 시신으로 추정됩니다. 아직도 4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데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 동체가 인양된 위치 인근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헬기 동체를 인양했던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중 수색을 펼쳐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지난 3일 헬기 동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유실됐던 실종자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신원은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4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20척의 함선과 항공기 6대, 잠수사 109명이 투입돼 전방위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색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무인 잠수정이 이동했던 경로 외곽으로도 범위를 넓혀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헬기 동체가 발견된 곳에서 남동쪽 113m 지점에서 발견된 블랙박스가 들어있는 헬기 꼬리 부분은 실종자 수습 이후 인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포항역으로 오던 KTX 열차가 신호 이상으로 선로에 멈췄다 출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7분쯤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철도 건천 연결선에서 포항 방향으로 오던 KTX 467 열차가 운전실 신호장치 이상으로 갑자기 멈췄습니다. 차는 8분가량 선로에 멈췄다가 기술 지원을 받아 곧바로 운행을 재개했지만 운행을 중단한 시간 동안 객실 조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독도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이틀 뒤인 지난 2일 경주 앞바다에서는 부부가 함께 조업하던 어선이 전복돼 남편이 실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고 해역을 지나던 대형 화물 예인선이 어선을 들이받고 그대로 가버린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뺑소니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새벽 경주 간포항 앞바다에서 조업 도중 전복됐다가 인양된 간포 선적의 4톤급 자망어선입니다. 뱃머리 부분 등이 심하게 찢어졌고 조타실은 아예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60살 김모 씨가 실종돼 아직까지 수색 중이고 함께 탄 부인은 다행히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에 나선 해경은 항로 추적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해역을 지나던 대형 화물 예인선이 조업하던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화물 예인선은 당시 포항에서 400톤가량의 철 구조물을 싣고 울산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해경은 충돌 흔적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선박에 대해서 충돌 흔적, 시료 채취, 선박 내 설치된 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서 보강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화물 예인선이 사고 직후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쳐 가버린 만큼 뺑소니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화물 예인선의 선장은 경찰에서 배의 크기가 워낙 차이가 나 충돌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어선 등이 충돌하는 사고는 성어 긴 이맘때부터 겨울까지 많이 발생하며 지난 2017년 30건에서 이듬해는 36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안 쪽에 거기 나는 있고 또 배도 여기 뭐 빠지설이나 저 다니는 항로 서로 겹치면 못 보는 거지 한마디로. 요새는 제 주인 옷에는 자동차 타기 나가지고 많이 그렇죠. 큰 배 같은 경우 대부분 그래서 하고 많이. 해경은 경북 동해안의 경우 어선 조업구역과 선박의 항로가 겹치는 해역이 적지 않다며 충돌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사업주관사 넥스지오 그리고 넥스지오 자회사인 포항지열발전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록과 포항지진 전후 관측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가 유발 지진 가능성을 알고도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5년 동안 언론사, 민간단체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이 언론사, 민간단체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 93억 원을 썼으며 이 가운데 경상북도와 산하 16개 시군이 지출한 금액이 120건, 13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실련은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며 실태를 점검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 SRF는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포항 호동에서도 지난 2월부터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SRF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당연히 환경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정화장치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유해하지 않다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항시의 입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준치 이하이고 현행법상 굴뚝을 높여달라는 주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굴뚝 높이라는 것이 지금 34m가 되게 된 것은 그 항공 5구역이기 때문에 66m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예. 이 100m다, 150m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규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주민들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을 내뿜는 굴뚝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 원인을 제공한 시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저 높이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높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문제를 풀려면 일단 상위법인 고도제한법, 네. 국방부든지 우리가 항공전단이든지 가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비행 고도 제한 구역에 있지만 네. 어떠한 우리 굴뚝 높이를 제 기준에 네. 또 해서 보완을 해서 올리든지. 그럼 SRF 시설을 먼저 가동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난 2000년부터 양천구와 노원구, 강남구 등 3곳에서 SRF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오염원이 없는 서울 지역 6곳을 참고 지점으로 지정하고 SRF 시설이 있는 곳과 비교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인체 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아직 이런 조사가 없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포항시도 주민과 사업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 남구 호동에서 가동에 들어간 SRF 시설은 당초부터 광역 단위로 지어져 앞으로 포항뿐만 아니라 영천 지역 쓰레기까지 반입해 태울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됩니다. 포항 지역의 최대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포항 MBC 시사토론 SRF 갈등 해법 인나는 뉴스 직후인 오늘 밤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 성공기원 선포식이 오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VR아트 오프닝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관광의 해 성공기원 특별 공연, 성공기원 선포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 사업은 대구의 매력적인 도시관광 자원과 경북의 전통 역사 문화 자원의 강점을 결합해 국내외 관광객을 대구 경북으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여 명에 불과한 바다 환경 지킴이 숫자가 내년에는 2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바다 환경 지킴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해양 쓰레기 투기 감시와 수거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포항시가 17명, 울릉군이 6명의 바다 환경 지킴이를 채용해 해안 쓰레기 약 377톤을 수거했습니다. 소송 없이도 군 소음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군소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대 속에 출발했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이 생각만큼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려하는 이유가 뭔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 제16 전투비행단 활주로와 불과 2km가량 떨어진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150여 가구 주민들은 하루 수십 번 오르내리는 전투기 소음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3차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가구 기준은 매번 들쭉날쭉. 소송할 때 외부 측정단에 소음 피해 기준선 정하는 일을 맡기는데 측정 시기마다 전투기의 비행 상황이 달라져 소음 결과값이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담벼락과 좁은 길을 사이에 둔 이 마을에선 1차 소송 때 67세대, 2차 소송 때는 1세대가 보상받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소송에서는 34세대가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집은 못 받고 이 집은 받고 이 집 받고. 소송 없이도 군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군 소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꾸리고 5년마다 보상 계획을 세운다지만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소음 피해 기준 선정과 보상 액수 등은 깜깜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틀려지는데 5분의 법안이 정해질 때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게 가장 불안하죠. 예천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보상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차, 2차, 3차 때마다 그 소음 측정을 할 때마다 금액이 다르고 우리 주민들과 그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운영위원들만큼이라도 소통이 좀 되고 그런. 군 소음법은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지금 이 순간도 소음 피해를 받으며 살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울진군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개 읍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를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행복택시는 지난해 7월까지 연간 4,400여 회 운행해 9,3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는 해조류인 대황을 원료로 한 화장품 개발을 완료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 개발된 제품은 핸드크림과 마스크팩으로 영덕 창포리에 서식하는 대황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 임상 실험한 결과 보습과 피부 진정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입동인 금요일부터는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포근하고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쌀쌀해져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볕이 뜨겁지는 않겠습니다. 추워진 아침 공기에 울진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5도, 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울진과 영덕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입동인 금요일부터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의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과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이 2019년도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탁월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경주에 소재한 두 기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유통시스템 구축과 판로 개척 및 지원 서비스 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공유회에선 경북 2개소를 포함해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전북 1개소 등 모두 7개 기업이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올해 공모전에서는 상품화 가능성과 시장성의 심사 비중을 높여 입상작을 선정합니다. 경주시는 우수 입상작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직영하는 기념품 판매점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